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던 날, 김건희 씨가 직접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화 상대는 당시 대통령실 실세였던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모두 검사 출신이죠. 최은순 씨가 구속되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연달아 이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들이 김건희 씨 일가의 개인 비리 재판에 동원됐다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21일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결과는 징역 1년,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게 된 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소동을 일으키다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역은 분주했습니다. 선고 약 1시간 뒤 김건희 씨는 어머니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가 끝날 무렵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과 통화를 합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사이 이번엔 김건희 씨가 주진우 전 비서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김진우 씨와의 통화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통화가 끝난 주 전 비서관과 다시 통화를 합니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뒤 곧바로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하루 김진우 씨와 모두 6차례 27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사이사이에 꼭 이 두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이날 저녁 먼저 전화를 걸어 주진우 전 비서관과는 2분 가까이, 이시원 전 비서관과는 4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 출신의 실세 비서관들로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VIP 경로설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손수위 조사 잘 받겠습니다. 주 전 비서관은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11분 전 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건 그 7070 관련돼서 이종섭 장관도 인정을 했는데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통화 불과 9분 뒤 주 의원이 김건희 씨와 통화한 기록도 김 씨 통화 내역에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처가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최측근 비서관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모두 통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직원들뿐 아니라 군사 비밀시설까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가의 장신구를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난해 삼청동 안가에서 김건희 씨를 2차례 만났다고 밝힌 건데요. 김 씨는 위로를 얻고 싶다며 이 회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처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을 위해 쓰이는 삼청동 안전가옥.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 3종을 건넸다고 고백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난해 이 안가에서 김 여사를 2차례 만났다고도 자수서에 실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목적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고가 귀금속 3종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2023년 8월엔 김 여사와 이 회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추천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된 박성근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보도가 나온 뒤입니다. 이후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후인 2023년 12월 말에서 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돌려준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이뤄졌다는 안가 회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회장이 목걸이를 돌려받은 이후에도 김 여사와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 회장은 김 여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자신을 불러 안가에 방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추후 논란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가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시설로 영부인이 민간 기업인을 만나는데 비밀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가는 내란 사태 다음 날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 법조 4인방이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 측은 안가 회동 의혹에 대해 언론에 알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는 오늘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같은 시간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김건희 씨가 지난번 조사 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까? 네, 김건희 씨는 오늘 먼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10시 정각에 시작한 오전 조사는 약 1시간 40분가량 이어졌는데요. 자신은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간간히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의 답변을 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점심 겸 휴식 시간이 지나고 낮 2시 반쯤부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김 씨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를 하면서 약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이 통보한 다음 출석 일정은 모레 오전입니다. 다만 김 씨 변호인은 김 여사가 사흘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쉬고 바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 김혜성 씨까지 한꺼번에 출석한 게 눈에 띄네요. 네, 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 김혜성 씨를 같은 날, 그것도 같은 시간에 부르면서 대질 신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특검 관계자는 시간이 겹친 건 우연히 일치이고 대질을 계획한 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 씨와 김혜성 씨 모두 김건희 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른다, 관련이 없다는 증언을 받기보단 기초적인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무속인 전성배 씨의 핵심 의혹은 전 씨가 YTN 인수 등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위한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이죠. 전 씨는 단초 검찰에선 해당 고가품들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습니다. 구속된 김혜성 씨에 대해서도 특검은 그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184억가량의 보험성, 대가성 투자를 이끌어냈는지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등 김 씨 일가의 일을 도와온 경위에 대해서도 면담 형식으로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달 나왔죠. 여기에 오늘은 시민 12,000여 명이 김건희 씨에게도 함께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2,225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동기에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목적이 있었고 김건희 씨도 계엄 과정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액수는 1인당 10만 원씩, 총액은 12억 원대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와 함께 나오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삼청동 안가에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2,000명가량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소송 참여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계엄 선포의 연관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오늘도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5번 연속으로 피고인은 안 나왔지만 오늘도 법정에선 내란 혐의를 입증할 실무 군인들의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어김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5번째 출석 거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안 나오시는 건 맞는 건가요?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겁니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4번 연속 불출석한 지난 11일 10차 재판부터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고지하며 벌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열린 오늘 공판에는 계엄 선포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관용차를 운전한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사는 총을 쏘더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같은 관용차에 타고 있던 이 전 사령관의 부관 오상배 대위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며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기록을 다 받지 못했고 변호사 선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결국 2번째 형사재판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신도 명단과 특정 시기에 당원 명부를 대조하려는 특검을 계속 막아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의를 하겠다며 특검 사무실과 법원 앞으로 몰려갔는데요.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내란 탄압, 정치구보, 압수수색,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도 중앙당사도 아닌 이곳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통일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지난 13일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며 추가 압수수색 시도를 막겠다고 맞섰습니다.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민주적 정당에 대한 말살기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도 장소를 옮겨 의원총회를 이어갔습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열차표 끊어주듯이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에 명부 유출로 당원들까지 이탈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대치 1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던 특검팀은 자신들이 확보한 통일교인 100만 명의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할 수 있게 해달라며 다시 국회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1명과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엔지니어들 2분이 오셨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설명을 듣고 협의하는.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려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당원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가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해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대기까지 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장이 만료되는 20일까지 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당시 대통령실에서 사과문까지 준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뒤 사과문이 반박문으로 바뀌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둘러싼 또 하나의 VIP 경로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특검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한 직후 비속어를 사용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발언 16시간이 지난 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권은 외교부를 동원해 MBC에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의힘과 극우단체들은 MBC 기자와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는 등 정권 차원의 전방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통령실이 사과문을 작성했다가 당시 홍보수석이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겪은 뒤 사과문이 반박문으로 바뀐 정황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진 VIP 경로의 시발점이 바로 바이든 날리면 사태였다는 겁니다. 특검은 정권 초기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국정농단의 시작의 상징적 사건이었던 바이든 날리면의 VIP 경로와 공영방송 MBC에 대한 탄압의 실체를 반드시 철저히 밝혀내주길 바랍니다. 이제 보니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기묘한 일들은 전부 그 경로 탓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란 희대의 사건에 윤석열 등의 직권 남용은 없었는지 수사를 통해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도 특검의 진상규명과 윤석열의 공식 사과, 그리고 MBC 기자들에 대한 수사 무혐의 종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발생 3년 만에 VIP 경로설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표현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을 놓고 독립운동 폄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취임 직후부터 역사관과 관련해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궤변이 역겹다며 김형석 관장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여당은 김 관장의 사퇴를 연일 강하게 압박하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합니다. 역사와 독립정신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김형석 이자의 궤변을 듣다 보면 역겨워집니다. 앞서 김 관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광복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유공자 단체에서는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양한 해석이라는 이 말이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면에는 실제로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작년 8월에 임명된 김형석 관장의 임기가 아직 2년가량 남아있는 만큼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직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발언에 상처를 입었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스스로 거취 문제를 정리해달라는 뜻을 에둘러 내비쳤습니다. 국민적인 의견 혹은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형석 관장이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에게 맞추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한일 정상회담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은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관세 협상 결과를 구체화해야 하고
안보 분야에선 미국의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을 유연화하자는 동맹 현대화, 국방비 인상 등 미국의 요구와 우리의 현실 사이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확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당사자였던 만큼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며 대화 재개를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협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제 개화는 이미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주요 경제인과 만나 기업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을 언급한 이시바 총리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에는 특사단을 보냅니다. 중국 통으로 불리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민주당 박정 의원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무게감 있는 인사를 보내 한미, 한일과 함께 한중 관계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한 이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불이 난 서울 마포구 아파트 현장 합동 감식에서는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발견됐는데요. 당시 집안에 있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번졌다는 유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6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숨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현장. 아파트 5개 층 외벽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시작된 14층 내부에서는 오늘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엘리베이터는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4시간가량 이어진 감식에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가 일부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배터리팩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숨진 방이에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해당 배터리는 리튬이온 전지로 화재 당시 집안에서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화재 현장에 있던 유족은 아들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폭음이 컸다고 말합니다. 번쩍하는 순간이 2번 우르르 하더니 번쩍 펑 하고 터지는데 그 소리가 듣도 보도 못한 큰 소리가 한 거. 아주 그냥 집어 던지면서 터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머 누가 뭘 이렇게 집어 던져.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전 단자 고장이 잦은데 이럴 경우 배터리가 완충되고도 충전이 차단되지 않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이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해마다 100건 이상씩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리튬 배터리 화재의 위력이 상당한 만큼 실내 장시간 충전을 피하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외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경우 한번 불이 나면 불을 끄기도 어렵고 또 상당한 유독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대피가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난 건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불에 배터리가 폭발한 건지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올해 초 보조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여객기 화재 사건 이후 정부가 비행기 탈 때 보조 배터리를 비닐백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대안 중 하나로 방염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어떨지 고병찬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바닥에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닙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이스탄불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이 여객기가 이륙 2시간 반 만에 회항했습니다. 틈새로 빠진 보조 배터리를 찾을 수 없어서입니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확인됨에 따라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회항을 올해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반에 두지 말고 눈앞에 두거나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또 비닐백에 넣거나 금속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 탑승 중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실험해봤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보조 배터리의 배터리셀을 공항에서 나눠주는 것과 유사한 비닐백 안에 넣고 열을 가해 열폭주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조 배터리 온도가 100도가 넘으면서 연기가 나더니 비닐백에도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외부와 격리하면 합선이나 과충전은 막더라도 열이나 압력으로 인한 화재에는 여전히 취약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비닐백이 쓰레기만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또 비닐백 없이 탑승하더라도 막을 규정이나 제재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닐봉투에 안 넣어도 아무도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라는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정부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게 방염백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방염백 종류만 바꿔 실험해봤습니다. 위쪽에서는 연기가 새어나오더니 배터리가 터져버립니다. 반면 소화액이 든 아래쪽 방염백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방염백 성능이 제각각인 겁니다. 하지만 아직 공인 성능 기준이 없어 어떤 방염백이 좋은지 써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듭니다. 화재 시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개선안 도입 전에 성능 기준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추가로 모은 뒤 이달 중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어제 수원의 한 건물에 대한 폭발물 신고는 20대 배달기사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허위 협박 신고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에 그쳐 민사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환자들이 휠체어를